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추석 전 개통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92%인데요. 국토부는 수서 역세권 개발에도 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6월 말쯤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올해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신한 등 5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약 2조 원이 늘었고요.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25조 6천억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2년 전보다 30% 가까이 올라 2억 2,647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아파텔, 즉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들이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파텔은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상품이지만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중과세됩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정부에 아파텔 취득세 인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상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였고요. 이어서 부동산 전화 상담 이어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자,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말끔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한번 연결해 보는 동안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자, 오늘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 싶은 게,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비법을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자, 많은 분들이 일단 기본 아파트 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는 누구든 관심을 안 갖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그 비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항상 뭐든지 투자 시기를 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투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즉, 자, 지금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싶고 또 재개발, 재건축 어떤 투자자들이 많이 좀 몰려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숨 고르기를 하고 좀 들어갈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고요. 오히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좀 잠잠해져 있을 때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타이밍을 좀 고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 환경이라든지 이 부동산 시장 환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조합 설립이라든지 또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 이런 순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가 초기 단계인 추진위 단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 투자를 했을 경우에 내가 여기 들어간 투자금 그리고 이 내가 관리 처분돼서 입주하는 기간 동안 정말 한 10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인풋된 투자금 대비한 기간을 산정해 놓고 본다면 투자의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높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 진행 속도가 각 구역 현장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조금 이왕이면
추진위에서 조합에서 사업신계 관리치분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 진행이 조금 무르익었을 때 투자에 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시기를 정할 때는 항상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지난 2012년이나 13년도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금 거래가 안 됐는 좀 투자자들마저도 사실 발길이 끊었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투자를 했었더라면 그 중에서 만약에 사업 진행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 예를 든다면 뭐 잠실 5단지라든지 개포 주건축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때 곳에 이제 투자를 했었더라면 어떤 그 시세가 좀 많이 현재 는 많이 올랐었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어떤 시기 또 사업 진행 속도가 큰 그 변수로 작용될 것이고 그 이면에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성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조합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느냐, 또 현재 시세가 있을 수 있죠. 현재 시세는 일단은 평당 금액으로 나눴을 때 얼마 이런 부분들을 또 계산을 해볼 수 있고 향후에 또 일반 분양 이상으로 가격이 얼마만큼 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재건축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상 지분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하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 무상 지분율은요, 사실 물론 이제 다는 아닙니다. 도급제라든지 지분제 중에서 시공사가 지분제를 참여했을 때 이 조합원들한테 무상 지분율 몇 퍼센트, 예를 들어 뭐 한 150%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지 지분이 20평짜리를 무상 지분율을 150%라 한다면 30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줄 수 있고 그 이상 되면 추가 분담금, 그 이하 되면은 청산금을 이제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맞아 들어갈 수 있느냐, 무상 지분율이 너무 과하게 지금 높아 있지는 않냐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비례율이 100%인 상황에서 관리 처분을 받았을 때 내 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렇게 그 평가액 자체를 조금 낮추고 추가 분담금 늘리기 위해서 비례율이 조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한 80%를 비례율이 조정된다 그러면은 3억에서 한 6천만 원이 손해나는 요축면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되는 어떤 조합원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비법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큰 영역에서 투자 타이밍, 진행 속도,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조금 더 공부가 된 후에 좀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재개발, 재건축 투자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재건축 열기가 뜨거운데 이런 점들은 꼭 필수적으로 살펴보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죠.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분당구 야탑동에 탑 성경 아파트의 투자 가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 판교 야탑동의 탑 성경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혹시 아파트 건축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9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2년도요. 좀 오래된 네네. 아파트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몇 평 생각하고 계세요? 네, 31평이요. 31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판교 야탑동 탑 성경 아파트 한번 생각하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상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분당에 그 야탑동의 탑 성경 아파트를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이제 살까 말까 그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31평이고요. 네네. 자, 사실에는 목적이 뭐 거주예요? 아니면은 좀 전세 끼고 투자를 해볼까 하는 건가요? 예, 저희 투자 목적으로 할까 해요. 투자 목적이요. 네. 자, 일단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파트에 대한 투자 기법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지금은 약간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은 있어요. 근데 변곡점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올 여름 정도가 투자 시기에는 알맞을 것 같고 자, 여러 가지 아파트 중에서도 유독 지금 분당 지역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 굳이 분당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좀 투자할 만한 네,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서 괜찮느냐, 투자해도 괜찮느냐라고 하면 투자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장점은 여기가 이제 분당이에요. 자, 네, 분당은 그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밑에 이제 구미동, 그리고 순회, 서현, 이매, 여기 이제 야탑동에 이르기까지 이 분당성을 축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분당에 대한 모든 주거 형태가 교육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더군다나 지금 얘기하신 곳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있죠? 네,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판교 제2 창조 경제 테크노밸리 해가지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쪽 분야에 그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좀 들어설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 실거주민들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판교 지역이 좋겠지만 판교 지역은 새 아파트이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분당에 있는 좀 노후된 9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편이고, 자, 앞으로도 제2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선다면 향후에 지금 현재 이 제1 테크노밸리에 대한 고용 효과라고 한다면 대략 한 6, 7만 명 정도가 지금 입주를 했고 실거주 수요자들에 의해서 판교에서부터 분당 일대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2의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면 대략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더 추가로 인원이 입주할 그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전세금도 올라가고 집값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독 또 보신 게 이제 그 야탑에 있는 그 성경 아파트예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야탑역 근처의 성경 아파트라고 한다면 굳이 왜 성경 아파트를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여요. 지금 성경 아파트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이쪽 그 판교 일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단지가 지금 8억이 일단 넘어요. 30평대 기준으로.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 삼평동 보뜰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6억대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탐마을 성경 같은 경우는 5억 초반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매매금액 산정 기준이 전세 비율입니다. 이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은 편에 있어요. 비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한 85%, 즉 전세금을 놓는다면 5억 초반인데 반해서 전세가 한 4억 중반 정도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전세금이 또 오르게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요. 즉 지금 5억 1, 2천 한다면요. 5억 5천 정도까지 올라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앞으로 올라설 거에 대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하나 또 좀 더 색다른 어떤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꼭 여기냐예요. 자, 이렇게 야탑 말고도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분당, 서현, 순회 이쪽이 사실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은 좀 더 좋고요.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이 분당 내에서도 좀 더 발전된다라고 싶다면은 이 분당선 위주로 있는 곳보다는 이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곳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 정자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쪽에 구미동이라든지 좀 더 폭넓게는 광교까지 이어지는 그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도 겸사로 들여다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만을 주장하시는 것도 무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들여보다 좀 이렇게 자세한 지역을 분석을 하다 보면요.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단지, 아파트 그리고 평형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기는 조금 몇 개월 더 기다리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일단 투자해도 괜찮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라는 게 그래요.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 여기가 90년대 입주를 했는데 향후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지 같은 경우가 소형 평형 10평대에서 지금 40평대로 이렇게 분포가 큰데 이렇게 분포가 큰 아파트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단합이 되는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재건축도 92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먼 얘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만을 보고 약간의 상승 요인 그것만을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폭넓게 들여다보고 조금 그 검토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매수는 뭐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지만요. 이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 한번 다른 투자처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부가현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도 되는지랑 네. 부가현 2구역에 있는 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북아현동 두산 아파트 말씀하셨고요. 지금 투자 목적으로 아현 2구역이라고 하셨나요? 부가현 2구역이요. 북아현 2구역이요. 지금 두산 아파트는 몇 평 보고 계세요? 24평이요. 24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아파트 24평 실거주로 한번 살펴보고 북아현 2구역까지 저희가 한번 향후전만 살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콕 집어서 지금 서대문구 북아현동 네. 그 두산 아파트를 집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자, 일단은 그 매입해도 괜찮냐라 향후에 상승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금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데 네. 구입해도 괜찮아요. 아, 예. 자, 일단 어떤 면에서 구입해도 괜찮냐라고 한다면 원래 이 서대문구입니다. 위쪽은 그죠? 자, 네네. 2호선 이대역이라든지 아현역을 중심으로 이쪽이 이제 서대문이고 저 아래쪽은 이제 마포예요. 네. 자, 이 일대에서 지금 이제까지 한 10년 정도를 거슬러서 본다면요. 사실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이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10년 전부터 해서 이 공덕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요. 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요. 아파트 단지들로 점점점 구성돼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현 3구역이 개발된 곳, 또 4구역 이런 곳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30평대가 이제 8억이 넘는 그리고 20평대만 해더라도 거의 뭐 6억을 상회하는 정도 금액까지 올랐거든요. 네. 자, 그런 건 추가적으로 이제 뭐를 보냐면 지금 아현 2구역이라는데 1-2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현역 프로지오 아파트 새로 입주한 거요. 네네. 자, 1-3구역 그리고 1-2구역, 1-1구역까지 그리고 나머지 북아현 뉴타운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이대역 건너편에 그 아현 2구역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아파트촌으로 이제 거듭나는 광대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 비싸죠. 자, 대신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형성됐으니 내 주거비를 조금 낮추는 측면에서 좀 만만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아파트를 노려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네. 시세가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초에서 중반이거든요. 네네. 20평대로만 구성돼 있죠, 여기가. 네네. 자, 단일평인데 단점 하나는 복도식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비록 복도식이라도 이 20평대, 24평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 내용, 즉 방이 3개라는 구성 내용이 사실은 만족스러울 만하거든요. 보통 뭐 네. 24평이라도 옛날에 입주한 아파트는 방 2개짜리들이 많은데 그만큼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수요층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99년도에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1000세대 네. 정도가 되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이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이 일대 전체적인 뭐 교육 환경도 사실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네.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아파트총으로 해서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를 디테일하게 좀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 아파트 내에서도요. 좀 고층 아파트가 있고 지금 그 뭐 10층 이상 된 거 하고요. 또 네. 3층 이하 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몇 천만 원이 날 거예요. 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많이 4억 차이 정도. 나면 굳이 네. 고층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3층, 4층, 5층 이렇게 좀 낮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1, 네. 2층은 아무래도 가격은 나중에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하지만 3층, 4층, 5층 정도만 해더라도요.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3억 초반대 이런 걸 하지 3억 중후반대
고층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목적은 이렇게 새 아파트 못 가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지 가격이 너무 갭 차이가 나고 4억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억 초반대에서 자연스럽게 중반,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해도 괜찮지만 단 3층에서 5층 정도 조금 낮은 층으로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고층이든 낮은 층이든요. 전셋값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아, 그게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아, 예. 그래서 해도 된다? 좀 3층에서 5층 낮은 층으로 조금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부가현 2구역 투자 목적은 어떤가요? 그건 좀 공부를 더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래요? 현재 2구역하고 3구역이 아직 사업 진행이 아직 좀 덜 돼 있잖아요. 네.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셔야 되고 세미나에 오셔서요.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좀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가격이 저렴한 저층을 공략해 보라는 팁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빠르게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아니, 있으신가요? 예, 전 광명시에 있는 네, 우성 아파트 31평 지금 단전세 놓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네. 해야 될 건지 또 매도하고 다시 여기가 너무 지역적으로 오르질 않아서요. 네. 좀 그 투자 가치 있는 곳을 좀 이렇게 선택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네. 어디쯤이면 좋고 언제 매도를 했으면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반전세는 지금 얼마에 놓고 계세요? 1억 7천에 싸게 놓고 있어요. 1억 7천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아마 매도 시기 알아볼 거고요. 다른 투자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광명시 철산동의 우성 아파트예요. 네. 자, 요쪽 철산역 이제 북쪽에 있고 916 아래쪽에 있는데 네. 자, 일단 89년에 입주한 아파트예요. 사실 나쁘지는 네. 않은데 네. 자, 오른쪽에 이제 구로나 가사한 디지털 산업단지 실거주 목적이신 분이 철산역 주변이나 하안동을 많이 선택하는 반면에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선호도는 여기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89년도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없어요.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에 대한 실익도 없고. 그래서 뭐를 들여다보셔야 되냐면 네. 일단은 저 위에 그 영등포 구치소 있죠? 네. 그쪽이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이 개봉역 916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 상승이 이어질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아래 철산 7동에서 11동까지 해서 11단지까지 해서요. 여기가 네. 재건축 바람이 좀 불 겁니다. 예, 예. 자, 그런 이주수에 의해서 이 집값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한 1년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여기 그 영등포 구치소에 대한 개발 계획도 민간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막 박차를 갈 그 기세거든요. 네. 자, 거기다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철산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1년 안쪽으로는 매도를 하시되 예. 그러고 나서 차라리 들여다본다면 철산 주공 7단지에서 11단지 그중에서 7단지, 8단지, 9단지 여기를 좀 집중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1년 내에 매도를 계약을 해본다. 그리고 1년 내에 매도를 한다면 이쪽 그 철산 그 지구 뭐 7단지, 8단지, 9단지 여기서 지금 한번 어떤 평형을 좀 구입할지도 시기적으로 언제 구입을 할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네. 지금 어쨌든 노후된 아파트를 갖고 큰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그 노릴 필요가 있으니까요. 좀 공부해서 투자 임하시는 그런 어떤 성의를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한번 세미나에 오세요. 그래서 네.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또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7호선 노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살짝 알려주시죠. 자, 지금 세미나 내용이요. 투자 타이밍 잡는 법이에요. 제가 부동산 투자의 디딤돌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이렇게 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사실 투자라는 거는 처음도 타이밍, 마지막도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투자에 대한 시기를 가 도래했을 때는 그 지역적으로, 종목적으로 어느 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냐 이런 것도 좀 논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세미나는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시경제부터 살펴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는 수익형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부터 세금까지 여러 가지를 터치해주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분은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